안녕하십니까? 항상 새롭고 진실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국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중구 유세 중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따라 부정선거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 명쾌한 결정을 내리며 국민들에게 더욱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주기를 바라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사기꾼들을 오래 상대해봐서 아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우리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유세에서 어제 확진자 투표 갖고 좀 문제가 됐는데 저를 믿으시라며 저희 당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정권이 바뀌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3월 9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 이번 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하게 조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윤 후보의 평소에 가졌던 구조 개편을 통한 개혁을 심중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사실 이분들이 착하고 순진한 분이라 그렇지 그냥 확진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일반 투표소에 마스크를 쓰고 가서 투표하면 또 모르는 거다라고 지적하면서 아니 뭐 확진자라고 신고하면 뭐 해주는 게 있어야 신고하지 안 그렇나. 그렇다고 확진자가 돌아다닌다고 통제를 하나 뭐 하자는 건가 도대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마스크 쓰고 우리가 지하철을 빽빽하게 타고 돌아다녀도 지하철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투표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투표 안 하면 진다며 본 투표일인 9일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코로나 확진 격리자분들의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혼선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향한 열망을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이분들의 투표할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선거관리를 향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9일 본투표일에 이런 혼란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또 윤 후보는 국민들을 향해 9일 헌법적 권리를 꼭 행사해달라. 저희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압도적 정권 교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렸다. 저 윤석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대선 막판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향후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어 자칫 부정선거 논란을 잘못 펼쳤다가 대선 이후 자기 발목을 찍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패배한 측에게 불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큽니다. 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선관위를 상대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3월 9일에는 한치의 오치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무차장은 확진자 격리자 투표 관련 두 번째 안을 만들어서 7일 오전 1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에 여야 할 것 없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관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선관위는 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에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초박빙으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양당은 공정성 문제 대신 관리 부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히 지지층을 향해 대선 당일인 9일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고 러시아 정부가 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의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게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우호 국가 목록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러시아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브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의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브라 계좌인 S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에게 루브라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의 외화 채무를 루브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000만 루블, 즉 현재 환율 미화 8만 불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우호 국가들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유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 7일자 뉴데일리지에 기고한 이재명 타임즈 인터뷰 논란, 정치선동에 노란한 언론이라는 제하의 박한명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 선악구도나 경마식 보도 등 우리 언론의 보도 방식에 고질적인 여러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한두 해 있어 온 게 아니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미국 타임즈 인터뷰 기사에 관한 여야 공방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를 지켜보자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새삼 느끼게 된다. 발단이 된 기사는 이 후보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와의 단독 인터뷰였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이 후보가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는 등의 성장 과정과 유년 시절을 전하면서 이 후보의 자수성가 이야기와 한국의 발전 역사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평가한다. 또 이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에 대한 사과, 부인이 공무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맡긴 것,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또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관련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전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이 인터뷰 기사를 갖고 타임지는 한국 대선 때마다 당선자를 예측해왔다던가 미국 정가에서 이 후보 차기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짓이거나 엉뚱한 과대 해석을 붙여 홍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선대위의 3월 4일 보도자료 제목이 역대 대통령 모두 예측한 미국지 이재명 후보 단독 보도였다. 내용도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집중 조명하는 단독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타임지는 지난 16대부터 19대까지 역대 대선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예측에 모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타임지가 이 후보를 단독 보도한 점으로 볼 때 워싱턴 등 미국 정가가 그를 한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당선인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등으로 완전한 허위에 가깝다. 민주당 주장과 다르게 16대 노무현 대통령을 타임지가 인터뷰한 것은 당선 후였다. 17대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 후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틀 전인 17일자 표지 모델을 장식했는데 족집게처럼 당선 유력 대선 후보를 맞추는 인터뷰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승부를 벌였고 일부 국내 언론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
망신을 살 만큼 누구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 9일이 선거였고 타임지 기사는 5월 4일 공개됐다. 그때 선거는 누구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으로 판세는 이미 완전히 기울었던 선거였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각각 20%대 득표를 했고 문재인 후보는 41.09%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100번 양보의 민주당이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은 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해서라고 이해한다 치자. 그러나 언론이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은 기본 팩트체크도 하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다. 포털을 검색하면 대부분 언론들이 민주당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거나 기껏해야 국민의힘 쪽 김은혜 의원 등의 타임지가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불법 혐의를 박제했다. 세계가 인정한 법카 후보 등으로 이재명 선대위 보도자료가 소개하지 않은 타임지 기사 내용 중 이 후보의 부정적인 내용들을 같이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수준이다. 조선일보마저 타임은 과거 한국의 대선에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선자를 예측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썼다. 이재명 타임지 인터뷰, 중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하는 것 필요라는 3월 4일자 보도 내용 중 필자가 확인한 매체 중 뉴스톱이라는 매체가 거의 유일하게 팩트체킹하여 보도했다. 최고의 미디어 비평지를 자임하는 미디어오늘은 관련한 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타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정작 보도된 내용을 두고 두 후보 측 모두에서 자신의 유리한 대로만 해석했다는 수준의 지적 정도로 그쳤다. 미디어 비평지라는 미디어오늘 정도라면 타임지가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를 잘 맞추는 족집게 언론인 것처럼 선동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허위 보도자료 문제를 지적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만 할 뿐이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타임지 인터뷰, 기사 홍보자료 해프닝은 단적으로 현재 언론 지형과 적폐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받아쓰고 보기, 부실한 팩트체크 노력 등 정당 정치에 휘둘리는 우리 언론의 안타까운 현실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 논란을 통해 유권자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자기 한 표를 결심한 피해자가 됐다. 이재명 선대위의 기만적 선동에 언론이 놀아난 꼴이 됐기 때문이다. 빈말로 끝날 게 아니라 언론의 진정한 각성이 필요하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